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15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재갑 당선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제 당선은 우리 낙후된 해남 완도 진도에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집권당 후보였던 저를 선택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라는 그런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180석을 이렇게 우리 민주당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또 이 국정 개혁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180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큰 지지를 얻으시면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승리의 요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 후보를 뽑아서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그 우리 유권자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공직 퇴직하고 이제 고향에 온 지 한 10년 다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를 지켜보면서 저에 대한 신뢰도 또 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네. 발표하셨죠. 다시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공약 중에서 이제 슬로건은 문재인 정부 성공,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 재창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고, 메인 이슈는 이제 사람이 모이는 해남 완도 진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 완도 진도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태어난 젊은이들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남 완도 진도로 모이는 이런 고장.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이들부터 이제 청장년, 청년, 청장년, 이제 노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들 같으면 이제 어린이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전용 수영장, 또 이 공공 그 어린이집 이런 것들부터 해서 어린이 그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층은 이제 자기들이 축적해놓은 그런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거 문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정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년들도 중간에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지원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사회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특히 해남 완도 진도는 이 노령 인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제가 그 요양센터를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요양원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못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력을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제 우리 그 IT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집에서 활동할 때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그 CCTV를 두면 인권 침해가 되니까 그 동작 모션 확인한다든지 또는 뭐 이 열 같은 것을 이제 원격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상태가 나쁘신 분들은 또 요양센터로 이렇게 옮기고 또 요양센터의 이 전문 인력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고령화율이 높은 그런 농어촌인데 이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객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도 부모 걱정을 좀 덜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 지금 발달된 그런 IT 산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노인 행복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AI와 IoT를 활용해서 이 노인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반면 방금은 노인 인구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해남은 신기하게도 이 출산율 1위를 굳건히 네.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완도 진도는 그에 비해서 이 출산율이 저조한 편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함께 출산율을 높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요즘 첫째는 이제 시대 조류가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만원이 또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풍조가 또 생겼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있어야지 출산율도 생기는 거거든요. 출산율도 올라가고. 근데 젊은이들이 이 농촌과 어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해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해남에서 출산율이 높은데 이 출산율 높은 만큼 인구가 계속 증가해 가거나 또는 하향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처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공약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남 완도 진도는 농어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농수산물 최저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 직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민들이 자기의 수익이 안정이 돼야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농작물들이 이제 출하도 되지 못하고 산지에서 바로 이제 폐기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또 수산물들도 이제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했던 젊은이들이 왔다가 다시 떠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일정한 수익이 이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추가하면 이 도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에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촌, 어촌 하면 1차 산업으로 이제 생산해서 바로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 3차 서비스에서 이제 6차 산업까지를 다 이제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소득도 향상되고 이러한 농어촌이 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계획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촌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해남 진도 완도는 국책 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진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어촌 뉴딜 사업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제 국책 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곳을 한다고 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인데, 우리 해남 완도 진도도 이제 해남이 5곳, 완도가 6곳, 진도가 5곳 해서 이제 시행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대규모 항구가 아니라 소형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 마을까지 해서 이제 개발하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반응도 좋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좀 이게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해남 완도 진도 지역이 이제 해안선이 많고 또 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형 항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형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대화 사업, 뉴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좀
이 어민들도 살기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득도 더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정부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촌뉴딜 300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수요는 많은 것에 비해 선정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낙후된 그 어촌을 이 개발하면 나라가 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해남아도 지금 16곳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되겠지만 앞으로 더 좀 여러 곳을 더 해서 현대화된 그런 어촌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고요. 네. 이어서 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이 솔라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여 년 넘게 이제 그 솔라시도 개발 계획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시도가 이제 개발이 더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친환경적인 그런 그 생태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도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 45홀이 완공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그 해양 레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서남해권의 바다 해안 상태는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해안 레저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해남 지역에 이제 그 금호호가 있고 이제 영암호가 있는데 나중에 정부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희망은 금호호 같은 데를 좀 개방을 해서 지금 그게 금호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침전물이 지금 계속 부패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방해서 그러면 이 금호호도 살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저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초보자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그 인근의 솔라시도하고 연계해서 저 혼자만의 구상인데 나중에 이제 개원이 되면 정부 부처가 한번 상의를 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이런 그 혼자의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2020년 해남 방문해지 않습니까? 네. 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관광객들이 저조한 편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해남을 방문해 보지 못했는데요. 네, 네. 해남엔 어떤 관광지들이 있고 네. 또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가 이제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그 전선 플러스 중간에 한 척에서 이제 13척으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그런 그 나라를 구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를 구한 이 호국의 고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왕리에 가면 공룡 화석지가 있고 또 해남 우회 지근거리에 있는 노구당에 가면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적이 있고 그 또 후손인 공제 윤두서 선생의 그런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이동하면 천년고찰 대흥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땅끝 쪽으로 접근하면서 보면 미황사가 있고 그 뒤에 인력으로 조성한 둘레길이 아주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땅끝에 가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땅끝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좋은 그런 그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는 이제 그 미남 축제라 음식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제 이제 해남 군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이 미남 축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자기 식당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이런 축제장에 갖고 나와서 자기 상호를 걸고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남에 관광 올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려면 이 식당에 가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찾아오게 하는, 우리 해남에 물론 완도에 가면 또 장보고 유적지, 네. 또 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에 전열을 정비해서 출전했다가 돌아가시고 거기 와서 이제 83일 동안 이렇게 가 안장돼 있던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역사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완도 가리포진이라는 데는 이순신 장군이 요즘 군대로 말하면 이 젊은 시절에 발령을 받아갖고 있었던, 그래서 거북선 유적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진도는 가면 이제 그야말로 향토 문화예술 특구라 해가지고 진도 분들은 누구나 이 창 한 곡씩은 할 줄 압니다. 또 진도에 가면 이제 맛있는 그런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저 서예라든지 이 그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래서 진도에 이제 또 가면 그런 특색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고 관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해남 완도 진도를 한 바퀴 한번 순회하시면 큰 추억이 될 겁니다. 네, 해남 완도 진도에 대한 역사와 이 관광지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 주시는 게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 돋보이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완도는 해양 치유 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군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완도군에서는 이제 완도군 신지면 일대에 해양 치유센터, 해양 그 문화치유센터, 그다음에 해양 치유병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이제 대대적인 그런 그 투자를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청정 바다수도 완도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 적합한 그런 그 아이템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또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완도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제가 또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서 완도군의 그 이 해양 치유 산업 이것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도에서 성공해서 완도가 선두 주자로 나가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로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다른 여러 군데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완도를 선도 기지로 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완할 사항 보완해서 다른 지역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도를 선도 기지로 해서 네네. 이 해양 치유 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렇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6주기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세월호 배지도 차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실상하고 보도된 내용은 너무나 달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그 참 실망하고 정부에 실망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바로 팽목항으로 달려가 봤어요. 팽목항으로 달려가 봤는데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또 제가 이제 이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그 참사가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타고 큰 여객선이 가면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아무도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기는 그 상황을 텔레비로 지켜보면서 헬기가 그 사고 현장을 막 돌아다니더라 이거죠. 그 해수부 내지는 해경 지도부가 타고, 저도 이제 그 군 지휘관 생활하면서 헬기를 타봤지만 헬기를 타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소음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도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상황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4.16 연대에서 이제 그 서명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서명해서 바로 보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은폐시켰던, 전 정부가 은폐시켰던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바다 생활을 청춘을 바쳐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렇게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확산 방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그 신규 환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태로 가다가 엊그제 이제 그 이태원 나이트클럽 사건으로 해서 지금 갑자기 또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또 지금 그 출입자들의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이 우리 이 전체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스스로 빨리 신고를 하고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더 이상 자기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IMF를 거쳤지만 IMF는 우리나라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만 그러한 그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러한 그 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 이후에 경제가 지금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거기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코로나 극복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이 방향으로 가면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진과 그 다음에 우리 전 국민들이 협조해서 했는데 이태원 그 나이트클럽 사건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거기를 출입했던 분들이 정말 다른 그런 그 숨김없이 다 이렇게 노출시켜서 조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경제 회복,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남 완도진도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소득의 70%만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잘한 일이고 또 이제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이런 쪽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또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그다음에 지역에 뭐 이장들도 계시고 또 젊은이들이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8월 31일 되면 이제 정부로 다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주변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고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농협 창구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하고 객지로 나가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자기의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인구가 늘어야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SOC도 발전하는 것이고 문화도 발전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우리 해남 완도 진도에는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남 극복의 어떤 이런 그 부분들, 이런데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보고 또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관광객 유치도 또 이제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최근 해남에서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층이 일시적으로 좀 불안정을 갖고서 그런 거 아닌가. 일부 지질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염려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오늘 또 이제 이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을 참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대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쭉 이쪽 이제 우리 해남 지역에서 그런 큰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의 어떤 그 일시적인 운동이 이제 충격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교육을 통해서 큰 불안감은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참 치열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의 후유증이 조금 남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끌어안고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당내 경선할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경선 후보도 제가 이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제 선거 캠프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선거를 치렀고, 또 본선에서 이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상대 후보를 지지한 그분들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이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모시고 듣고, 또 그분들의 그 주문도 다 경청해서 실현하고, 또 저를 지지했던 분들, 특히 그분들은 정말 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잘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약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완도 진도 국민 여러분, 저를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일로 승부하는, 그래서 일로 여러분께 평가받는 국회의원 윤재갑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